죄의식 없는 불륜을 위해 갓난아들을 방패 삼은 아내와 그 엽기적인 배신에 무너진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가장 잔인한 기만과 그 대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5월의 햇살은 아직 여름이라 부르기엔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아스팔트 위로 얕게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니 곧 닥쳐올 무더위를 예감할 수 있었다. 혜진은 운전석 창문을 살짝 열어 탁한 공기를 환기시켰다. 라디오에서는 오후 3시를 알리는 시보와 함께 지루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라디오를 껐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은 에어컨 바람 소리와 뒷좌석 카시트에서 들려오는 아들 민준이의 고른 숨소리뿐이었다. 민준이는 갓 돌이 지났다. 한창 엄마를 찾고 칭얼거릴 나이였지만 다행히도 차만 타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순한 아이였다. 혜진은 룸미러로 민준이의 잠든 얼굴을 확인했다. 통통한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는 그녀의 족쇄가 아니라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완벽한 통행증이었다. 1시간 전 혜진은 이 신도시에서 가장 크고 평화로운 중앙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행복한 가정의 젊은 엄마 그 자체였다. 평일 오후의 공원은 한산했고 그녀는 잠든 아이 옆에서 따뜻한 라떼를 마셨다. 가끔 지나가는 노인들이 아이고 아기가 참 순하네. 엄마 닮아 예쁘겠다라며 덕담을 건넸다. 혜진은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들은 혜진이 지금 이 평화로운 산책을 끝내고 어디로 향할지 전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남편 상우는 오늘도 바빴다. 그는 IT 대기업의 부장이었고 40대에 들어서며 그의 어깨는 가족의 생계와 회사의 실적이라는 두 개의 짐으로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아침 7시면 덜 깬 얼굴로 넥타이를 매며 현관을 나섰고 혜진과 민준이가 잠든 깊은 밤에나 돌아왔다. 미안해 혜진아.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이 볼 시간도 없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그 미안함의 대가로 혜진의 카드값을 묵묵히 감당했다. 그는 혜진이 민준이를 돌보며 쌓인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다. 육아 우울증보다야 백화점 쇼핑이 훨씬 건전하다고 믿는 전형적인 40대 남자였다. 상우는 몰랐다. 혜진이 육아에 지친 것이 아니라 이 예측 가능하고 지루한 일상 그 자체에 질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상우가 혜진에게 쥐어준 그 자유와 돈은 정확히 다른 남자를 향하고 있었다. 혜진은 민준이 문화센터 가야 해라는 핑계로 차를 몰았고 공원에서 유모차 끌다 보니 허리가 아파라며 마사지 샵을 끊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공원 산책을 마친 뒤 민준이 낮잠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요라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는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꺾었다. 차는 백화점도 마트도 아닌 상업지구 외곽의 우뚝 솟은 신축 오피스텔 단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는 차로 20분 거리. 적당히 가깝고 동시에 적당히 먼 거리였다. 혜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시간이 가장 위태롭고 동시에 가장 짜릿했다. 상우는 지금쯤 회의실에서 따분한 보고서를 넘기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태우고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는 혜진이 민준이 엄마라는 역할에 충실하며 자신처럼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혜진은 그 단단한 믿음을 배신하는 이 순간의 비밀스러움이 좋았다. 띠링 마이너스. 신호 대기 중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훈이었다. 주차장 말고 1층 상가 뒤편에 잠시 정차해. 내려갈게. 혜진은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지훈은 늘 이런 식이었다.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배려한답시고 주차장에서 로비까지 걷는 수고를 덜어주려 했다. 그는 혜진이 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다른 입주민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혜진은 그 세심함이 마음에 들었다. 오피스텔 로터리에 진입한 혜진은 약속대로 상가 뒤편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차를 비상등을 켠 채 세웠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지훈이 건물 안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몸은 상우의 물렁한 뱃살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지훈은 운전석 창문을 노크하는 대신 망설임 없이 뒷좌석 문을 열었다. 곤히 잠든 민준이를 확인한 그는 카시트에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고생했어, 혜진아. 차는 내가 주차하고 올라갈게. 지훈이 낮게 속삭였다. 아니야. 민준이 무거워. 내가 안을게. 오빠는 차만 좀. 됐어. 우리 조카님 이 정도 무게는 감당해야지. 지훈은 민준이를 한 팔로 가볍게 안아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혜진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기저귀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는 혜진에게 빨리 내리라는 듯 고갯짓을 했다. 혜진은 그제야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그러나 2걸음 정도의 거리를 둔 채 입주민 전용 출입문으로 향했다. 지훈이 카드키를 대자 묵직한 유리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지훈이 혜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은 안 깨고 잘 자야 할 텐데. 걱정 마. 공원에서 2시간이나 굴렸어. 저녁 먹을 때까지 잘 거야.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이 닫히고 숫자가 17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지훈은 아이를 안지 않은 손으로 혜진의 허리를 감쌌다. 혜진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이가 그 남자의 다른 쪽 팔에 안겨 잠들어 있는 이 기묘한 상황의 현기증을 느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둔탁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등 뒤로 복도에 환한 형광등 불빛을 닫았고 지훈의 집안 어둡고 안락한 조명 속으로 완전히 발을 들였다. 아이를 안은 지훈의 팔에 힘줄이 옅게 솟아 있는 것이 보였다. 혜진은 상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날렵한 긴장감을 그에게서 느꼈다. 일단 민준이부터 눕혀야지. 안방이 제일 조용하겠지. 지훈이 속삭이며 안방으로 향했다. 혜진은 그 뒤를 따랐다. 그의 오피스텔은 혜진과 상우가 사는 40평대 아파트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들의 집이 갓돌이 지난 민준이를 중심으로 한 생활과 육아의 공간이라면 이곳은 철저히 개인의 취향을 위한 공간이었다. 짙은 회색 톤의 벽지, 불필요한 장식이 배제된 단순하고 깔끔한 가구들.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키 큰 와인셀러와 묵직한 오디오 스피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장난감이나 알록달록한 놀이 매트 따위가 바닥에 굴러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혜진의 집에서는 식탁 위에서조차 젖병 소독기와 이유식 재료들이 한자리를 차지하며 언제나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킹사이즈 침대 한가운데에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혜진은 익숙하게 기저귀 가방에서 얇은 속사개를 꺼내 아이의 배 위에 덮어주었다. 잠투정이 심한 아이를 재우기 위해 늘 하던 습관이었다. 지훈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아기 모니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켰다. 곧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 민준이의 잠든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완벽해. 지훈이 낮게 웃으며 혜진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민준이 엄마는 잠시 퇴근하고 혜진이가 출근할 시간. 그 말은 혜진이 이 관계에서 가장 갈망했던 문장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여자 혜진으로 존재하고 싶었다.
지우는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매번 그녀에게 그 이름을 돌려주었다. 혜진은 안방 문을 살짝 닫고 거실로 나왔다. 지우는 이미 와인셀러 앞에서 그녀를 돌아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오늘은 뭘로 할까? 공원 산책하느라 고생했으니 좀 묵직한 레드로 몸을 풀어줘야지. 좋아요. 대신 저 샤워부터 할게요. 땀 흘렸더니 온몸이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네.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었어. 지우는 혜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카락에 코를 박는 신용을 했다. 공원 흙냄새 말고 내 샴푸 냄새가 나는 혜진이가 보고 싶었으니까. 그는 혜진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욕실 문을 열어주었다. 천천히 해. 아이는 내가 보고 있을게. 혜진은 욕실로 들어섰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차가운 바닥이 맨발에 닿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원피스의 지퍼를 내렸다. 공원에서 묻어온 먼지와 희미하게 남은 민준이의 젖 비린내가 밴 옷이 바닥으로 스르르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적시자 온몸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욕실에 놓인 짙은 향의 남성용 바디워시를 듬뿍 짜내어 거품을 냈다. 남편 상우와 함께 쓰는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사서 쓰는 순하고 무취에 가까운 제품과는 향의 농도와 결이 달랐다. 이 낯선 남자의 채취가 담긴 향이 자신의 몸을 덮는 감각이 혜진에게는 금지된 쾌감을 배가시켰다. 그녀는 머리를 감았다. 상쾌한 민트향 샴푸가 두피를 시원하게 자극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김이 서려 흐릿했지만 그 안에 선 여자는 더 이상 공원에서 유모차를 밀던 지친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시각 거실에서 지우는 샤워 소리를 배경 삼아 와인을 오픈했다. 코르크가 뽕 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는 칠레산 까베르네 소비뇽을 골랐다. 혜진이 좋아하는 초콜릿 향이 진하게 배어나는 와인이었다. 그는 와인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디캔터에 조심스럽게 따랐다. 그리고 그는 소파에 앉아 아기 모니터 앱이 켜진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의 아이는 미동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훈에게 저 아이는 혜진을 만나기 위한 필요 조건이자 동시에 이들의 관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막이었다. 갓난 아이가 있는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리라고는, 심지어 그 아이를 안고 내연남의 집에 드나들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남편 상우는 물론이고 이 오피스텔의 그 어떤 이웃도 혜진을 그저 조카를 돌보러 온 고모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우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혜진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지훈이 준비해둔 그가 입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검은색 베스로브를 걸치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방금 그가 맡았던 샴푸 향이 진하게 풍겼다. 그녀의 맨 다리가 로브 아래로 길게 드러났다. 향 좋다. 샴푸 바꿨어요? 혜진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물었다. 아니, 내가 쓸 때만 그렇게 좋은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지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와인이 담긴 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잔을 건네는 대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그리고 혜진의 젖은 턱을 잡고 그대로 입을 맞추었다. 혜진의 입술 사이로 묵직한 와인의 향이 밀려들었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뜨거운 샤워로 달아오른 그녀의 몸과 차가운 와인의 온도가 입안에서 뒤섞였다. 민준이는 괜찮아? 그녀가 겨우 입술을 떼고 속삭였다. 걱정 마. 우리 조카님은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중이야. 지금부터 2시간은 오롯이 우리 혜진이 시간이야. 지우는 혜진의 손에서 수건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그녀가 걸친 로브의 허리끈으로 손을 가져갔다. 혜진은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남은 와인을 한 번에 들이켰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불을 지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민준이의 고른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시간은 지훈의 오피스텔에서만 유독 빠르게 흘러갔다. 혜진에게 이 짧은 미래는 상우와 민준이가 존재하는 현실과는 완전히 분리된 오직 그녀만을 위한 비밀의 영역이었다. 시계는 안방에 잠든 민준이가 깨기까지 남은 시간을 째깍거리며 재촉했지만 그 긴장감마저도 그녀에게는 달콤한 흥분이었다. 와인 한 병이 바닥을 보일 무렵 혜진은 지훈과 함께 거실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짙은 레드 와인의 잔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두 사람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고 있었다. 혜진은 지훈의 가슴팍에 기대 누워 눈을 감은 채로 나른하게 말했다. 상우 씨가 전화 왔었어. 아까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은 혜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로? 별일 아니지. 늘 하던 말. 오늘도 민준이 보느라 고생했지 미안해 같은 거. 혜진은 목소리에 비웃음을 담았다. 그리고 애가 있으니 당신이 밖으로 놔둘 걱정은 안 해서 좋다고 하더라.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혜진의 턱을 들어 올리게 하고는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남자는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완전히 잊은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몰랐을 수도 있지. 넌 원래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가정만 지키는 여자가 아니었잖아. 혜진은 지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상우는 언제나 혜진이 안정적인 아내가 되기를 바랐고 그녀의 꿈과 열정을 철없는 젊은 시절에 치기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지훈은 그녀의 직장 상사였던 시절부터 혜진의 야망과 날카로움을 정확히 읽어냈고 그녀가 결혼과 출산으로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엄마가 되면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민준이는 사랑해. 정말 내 전부야. 하지만 민준이 엄마라는 이름 뒤에 내가 사라지는 건 못 참겠어. 혜진의 목소리가 옅게 떨렸다. 지훈은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괜찮아. 넌 사라지지 않아. 내가 이렇게 나를 찾아오는 건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넌 내 삶을 되찾고 있는 거야. 그 아이를 방패 삼아서라도. 그때였다. 응애. 응애.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올 것이 왔구나. 지훈은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했던 2시간보다 10분이나 빨랐다. 그는 아쉬움 가득한 한숨을 내쉬었지만 현실을 인정했다. 가서 안아줘야지. 민준이 엄마가 다시 출근할 시간이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냉정한 현실감이 묻어났다. 뜨거운 물로 방금 전의 향수 냄새와 와인 향을 다시 한번 씻어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이제 젖은 머리카락의 수증기와 비누 냄새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집에서 절대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안방에 들어서자 민준이는 눈을 비비며 칭얼거리고 있었다. 침대에서 아이를 안아 올리자 젖을 찾는 듯 혜진의 어깨에 고개를 부볐다. 혜진은 민준이를 안고 안방 문턱을 넘었다. 거실에는 이미 지훈이 짐을 챙겨두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저귀 가방은 다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가 마셨던 와인잔은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었다. 흔적은 없었다. 나 이만 가야 할 것 같아. 다음에 또 언제? 지훈은 현관문 앞에서 혜진과 민준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글쎄, 상우 씨 스케줄 보고 연락할게. 아마 이번 주말에도 바쁠 것 같긴 해. 주말 쇼핑 간다고 하면 제일 편하니까. 혜진은 민준이를 아는 채로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에 섰던 지훈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뺨에 짧게 입을 맞추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에게는 그 이상의 행동은 불가능했다. 운전 조심해. 지훈이 웃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혜진은 품에 안긴 민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에게서는 익숙한 분유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났다. 그 냄새는 방금 전 지훈의 집에서 맡았던 낯선 남자 향수의 냄새를 깨끗이 지워주는 것 같았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혜진은 민준이를 카시트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도 살아야지. 그녀는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바쁜 남편을 둔 사랑스러운 아들을 돌보는 외로운 아내의 얼굴로 돌아가야 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비밀이 그녀를 살게 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익숙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혜진은 주차 라인에 차를 정확히 세우고 시동을 껐다. 방금 전까지 지훈의 오피스텔에서 경험했던 강렬한 감각들은 이미 희미한 잔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민준이를 카시트에서 안아 올렸다. 아이는 차가 멈춘 것을 알고 다시 잠에서 깨려는 듯 칭얼거렸다. 쉿, 우리 아들. 다 왔어. 이제 아빠랑 인사해야지. 혜진은 민준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0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다시 민준이 엄마이자 상우 씨 아내라는 역할로 완벽하게 복귀했다. 젖은 머리는 찬 바람을 맞아 거의 말랐지만 혹시 모를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혜진은 휴대전화로 집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동시에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 넘기는 신용을 했다. 마치 젖은 머리는 방금 민준이를 목욕시키느라 생긴 거심을 은연중에 보여주려는 듯. 문이 열리고 들어서자 집 안은 조용했다. 거실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주방에서 약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다녀왔어요. 혜진이 평소보다 약간 더 밝고 피곤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주방에서 남편 상우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벌써 왔네. 늦을 줄 알았는데. 민준이 자고? 이제 막 깨려고 하네요. 공원에서 신나게 놀다가 왔더니 배고픈가 봐요. 목욕은 못 시켰어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는 바람에. 혜진은 능숙하게 민준이를 침실로 데려갔다. 카시트에서 안고 오는 동안 완전히 깨버린 민준이는 혜진의 목을 끌어안고 칭얼거렸다. 혜진은 그 울음소리가 오히려 반가웠다. 이 소리는 그녀의 외출이 오롯이 육아를 위한 고된 노동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 민준이를 내려놓고 기저귀를 갈아준 뒤 혜진은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상우는 냉장고 앞에서 맥주를 꺼내 들고 있었다. 미안해 혜진아. 오늘도 저녁 같이 못 먹을 줄 알았는데 회의가 일찍 끝났어. 당신 밥은? 상우가 맥주 캔을 따며 물었다. 괜찮아요. 민준이 이유식 먹이면서 대충 먹었어요. 근데 당신, 오늘은 일찍 왔네요. 피곤할 텐데. 그러게. 오랜만에 당신이랑 같이 집에 있네. 주말에도 맨날 나가 있었으니까. 상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텔레비전을 켰다. 그는 혜진이 외출하는 것을 힘든 육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아내와 아이가 집에 없을 때 느꼈던 미묘한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웃으며 상우의 옆에 앉았다.
오랜만에 일찍 오셔서 좋네요. 근데 회사 일은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무리해야지 가장인데. 당신이랑 민준이 편하게 해줘야 하잖아. 당신 오늘 공원에서 힘들었지? 나 없을 때 혼자 애 보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고생 많았어, 여보. 상우는 진심으로 혜진의 손을 잡고 토닥였다. 혜진은 그의 진심을 알기에 속이 더 울렁거렸다. 그는 완벽한 남편이었고 좋은 아빠였다. 다만 그녀를 여자로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희생하는 아내만 보였다. 괜찮아요. 민준이가 얼마나 예쁜데요. 근데 나 오늘 공원에서 민준이 유모차 태우고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깨랑 허리가 쑤시네. 혜진은 슬쩍 핑계를 던졌다. 아이고 그래. 내가 내일 당장 마사지 쿠폰이라도 끊어줄게. 주말에 쇼핑 가지 말고 마사지 받고 와. 당신이라도 몸 편해야지. 상우가 말했다. 주말에요? 주말에 또 바쁘겠네. 나 쇼핑 가야 하는데. 혜진은 계획대로 대답했다. 응.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서 제출해야 해서 주말 내내 회사 나가야 할 것 같아. 미안. 당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카드 넉넉하게 쓸 수 있게 한도 풀어놨어. 혜진은 상우의 뺨에 고맙다는 듯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상우는 다시 그녀에게 완벽한 외출의 자유를 허락했다. 주말 쇼핑이라는 완벽한 알리바이와 넉넉한 현금을 쥐어준 채 그때 안방에서 다시 민준이의 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배가 고픈 소리였다. 아이고 우리 아들 배고프대. 내가 분유 타줄게.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사랑스러운 아들을 돌보는 헌신적인 엄마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안방으로 걸어가면서 방금 전 지훈의 집에서 로브를 벗어 던지며 와인을 들이켰던 혜진의 모습을 잠시 떠올렸다. 그 두 모습의 간극이 너무나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이 위태로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의 비밀은 안전했다. 완벽하게. 상우는 혜진이 다시 민준이 엄마와 헌신적인 아내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그는 캔맥주를 마시며 TV를 보았고 혜진은 능숙하게 민준이에게 분유를 먹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주말을 앞둔 보통의 가정이었다. 하지만 상우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혜진이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상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와 머리카락에서 느껴지는 낯선 향에 집중했다. 혜진아, 당신 방금 샤워하고 나왔는데 혹시 샴푸 바꿨어? 상우가 물었다. 아니요. 왜요? 평소 쓰던 거 그대로예요. 민준이 목욕시키면서 같이 썼는데. 혜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상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준이와 함께 쓰는 유아용 샴푸는 무향에 가까웠다. 그런데 혜진의 머리카락에서는 아주 분명히 짙고 상쾌한 민트 향이 섞인 남성용 향수 또는 샴푸의 냄새가 났다. 아주 미세했지만 상우의 후각은 이미 그 냄새를 몇 번인가 감지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코가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회사에서 찌든 담배 냄새나 서류 냄새가 코에 남아 있을 거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혜진이 공원 산책이나 주말 쇼핑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이 낯선 민트와 알코올이 섞인 듯한 향은 반복되었다. 특히 그녀가 지쳐 보이는 날일수록 이 냄새는 더 확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혜진은 민준이 목욕이나 땀을 많이 흘렸다는 변명을 댔다.
며칠 후 혜진은 다시 쇼핑을 명목으로 주말 외출을 통보했다. 상우 씨,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같이 백화점 좀 다녀올게요. 당신 출근해야 하잖아.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안 되겠어. 그래. 카드 넉넉하게 쓰고 와. 운전 조심하고. 상우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비성적인 질투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반복되는 낯선 향과 혜진의 과도한 육아 피로 연기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다음 날 상우는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료에게 소개받은 탐정 사무실에 연락했다. 그는 자신이 의뢰하는 내용이 얼마나 비참하고 엽기적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아내를 미행하는 일. 그것도 갓돌이 지난 아들을 카시트에 태우고 나가는 아내를. 상우는 자신의 불신이 아내의 배신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며칠 후 탐정은 상우에게 USB를 건네주었다. 탐정은 상우의 아내가 집을 나선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행적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탐정의 얼굴은 심각했고 그는 상우에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의뢰인께 정말 죄송한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상우는 그날 밤 집에서 홀로 맥주를 마시며 USB를 재생했다. 손이 떨렸다. 그는 혜진이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명품관을 배회하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바랐다. 영상은 혜진이 차를 몰고 나서는 장면부터 시작했다. 혜진은 백화점이 아닌 신도시 외곽의 오피스텔 단지로 향했다. 상우는 이 지점에서 이미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 아닌 상가 뒤편의 후미진 곳에 차를 세우는 혜진. 잠시 후 젊고 건장한 남자가 오피스텔 건물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상우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세련된 인상이었다. 남자는 혜진의 차 뒷문을 열더니 카시트에서 잠든 아들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혜진은 운전석에서 내려 남자가 건네는 기저귀 가방을 받아 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남자는 민준이를 안고 혜진은 기저귀 가방을 맨 채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다. 상우는 숨이 막혔다. 민준이를 안고? 민준이를 데리고 간다고? 그는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보다 그 바람 피우는 장소에 갓난 아들을 데리고 간다는 사실이 상우의 모든 상식을 깨부수었다. 민준이는 그녀의 아들이자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자 동시에 남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였다. 상우는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헛웃음만 새어나왔다. 아내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위해 아들까지 이용했다. 아이가 있으면 바람을 못 피울 거라는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의 안일한 통념을 혜진은 가장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식으로 역이용했던 것이다. 밤 10시. 혜진이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지쳐 보이는 민준이 엄마의 얼굴이었다. 어휴 상우 씨. 오늘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민준이 보면서 쇼핑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혜진은 상우의 옆에 앉으며 미안하다는 듯 웃었다. 상우는 혜진의 머리카락에서 다시 그 낯선 민트 향이 섞인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그 냄새가 더 이상 코가 이상해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정을 파괴한 배신과 기만의 냄새였다. 상우는 혜진의 손에 들린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보았다. 오늘 힘들었지. 고생했어. 상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무덤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혜진은 상우의 달라진 눈빛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이제 이 잔인한 진실을 상우가 어떻게 터뜨릴지 그 폭풍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혜진은 주방에서 민준이의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혜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어제 주말 쇼핑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여유와 안도감이 느껴졌다. 상우는 침착하게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제 밤새 수백 번 돌려봤던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혜진아, 여기 와서 잠시 앉아봐. 상우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평소의 화내는 상우보다 훨씬 서늘했다. 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왜 그래요? 앉아. 상우는 명령에 가까운 어조로 다시 말했다. 혜진은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지만 애써 무시하고 상우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이게 뭐예요? USB? 상우는 말없이 리모컨을 들어 거실 TV에 USB를 연결했다. 곧 TV 화면에 어제 혜진이 차를 몰고 나가는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혜진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게 뭐예요? 왜 혜진이 더듬거렸다. 상우는 화면 속에서 지훈이 민준이를 안아 올리는 장면을 잠시 멈췄다. 아이의 곤히 잠든 얼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이게 뭐냐고? 상우는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감정을 억누르는 듯 낮게 떨렸다.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네. 당신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저 남자와 만나는 거야? 저 아이가 당신의 방패였어?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갓돌이 지난 자기 아들을 불륜의 도구로 써?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다. 영상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 안에 담긴 상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상우 씨, 잠깐만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오해? 오피스텔에 민준이를 안고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뭘 했는지도 오해야? 내가 당신한테 쥐어준 돈으로, 내가 미안해서 줬던 자유로 당신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계획을 짰던 거야. 아이를 핑계 삼아. 상우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 육아에 지쳐서 우리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믿었어. 그런데 당신은 우리 아들까지 이용해서 나를 기만했어.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혜진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고 싶었어. 당신은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았잖아요. 난 너무 외로웠어요. 외로움? 상우는 혜진의 핑계에 분노했다. 외로워서 아들을 상간남의 집에 데려가? 그게 당신의 외로움 해소 방식이야? 당신은 외로웠다는 말로 이 모든 파렴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날 밤 두 사람의 대화는 격렬한 분노와 절망 속에서 끝이 났다. 상우는 더 이상 혜진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아내의 배신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아들 민준이를 도구로 이용했다는 엽기적인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상우는 곧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증거는 명확했다. 탐정의 영상 기록은 혜진의 모든 행각을 담고 있었고, 특히 미성년 자녀를 불륜의 현장에 동행시켜 남편의 의심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은 법정에서도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혜진은 초기에는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상우 측 변호사는 혜진의 이러한 행위가 양육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했다. 상간남 지우는 사건이 터지자 혜진에게 연락을 끊고 잠적을 시도했지만 상우는 끈질긴 추적 끝에 그에게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은 상우에게 고통스러웠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혜진과 지우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혜진이 민준이를 이용해 남편을 속인 엽기적인 정황은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상우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 상우는 아들 민준이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확보했다. 혜진은 정기적인 면접 교섭권만 인정받았고 재산 분할에서도 혜진의 유책 사유가 크게 반영되었다. 상우는 지훈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상우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기쁨 대신 깊은 공허함만 남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아들 민준이만은 지켜냈다. 민준이는 이제 엄마 없이 아빠와 함께 살아야 했다. 상우는 민준이를 품에 안았다. 아빠가 이제부터 우리 아들 절대 외롭게 안 할게. 절대. 그는 민준이의 작고 보드라운 머리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그를 기만하던 아내도 낯선 민트 향도 없었다. 남은 것은 지켜야 할 아들과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하는 한 남자의 고독한 책임감뿐이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6개월이 흘렀다. 상우는 민준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그대로 남아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혜진의 흔적은 집안에서 거의 지워졌지만 민준이의 방에는 아직 혜진이 직접 고른 아기자기한 커튼이 걸려 있었다. 한편 혜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상우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은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상당 부분 사라졌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지우는 혜진이 연락하자 냉정하게 관계를 끊었다. 이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 혜진이 갈망했던 여자 혜진의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혜진은 친정으로 돌아갔다. 친정 부모님은 혜진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충격으로 인해 이미 기력이 쇠한 상태였다. 아파트 단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혜진이 아이까지 불륜에 이용했다는 소문은 작은 지역 사회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혜진은 이제 겨우 20평 남짓한 낡은 빌라에서 숨죽이며 지냈다. 혜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오랜 경력 단절로 인해 전 직장 경력을 살릴 수 없었고 주변의 눈을 피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결국 동네 마트의 시간제 계산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는 혜진의 모습은 불과 1년 전 명품관에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던 세련된 젊은 사모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손은 물건을 옮기느라 거칠어졌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만이 남아 있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민준이와의 만남이었다. 법원에서 정해준 면접 교섭일 혜진은 공원 앞에서 상우와 민준이를 만났다. 상우는 냉랭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아이를 건네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불필요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민준이 잘 데리고 있다가 시간 되면 데려다 주세요. 늦지 마시고요. 상우는 민준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혜진은 아들 민준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엄마를 보더니 처음에는 낯설어 하다가 이내 익숙한 엄마의 품에 안겼다. 혜진은 민준이의 작은 체온을 느끼며 눈물을 참았다. 아이에게서 나는 냄새는 이제 그녀가 아는 샴푸 냄새가 아니라 상우가 세심하게 골라준 유아용 비누 냄새였다. 엄마랑 같이 있자, 응? 우리 아들. 혜진이 속삭였다. 그러나 민준이는 어느새 상우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면접 교섭 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준이는 오히려 아빠를 찾으며 칭얼거렸다. 아빠. 혜진의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했다. 그녀가 버리고 떠났던 엄마의 자리가 아이에게는 이미 아빠라는 존재로 견고하게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민준이를 방패 삼아 누렸던 짧은 자유는 결국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마저 멀어지게 만들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어 혜진은 민준이를 상우에게 돌려보냈다. 혜진이 굽실거리며 민준이 이번 달 감기 기운은 어때요? 옷 따뜻하게 입혀주세요 라고 물으면 상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공원에서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은 다시 현실의 무게를 느꼈다. 좁고 습한 친정집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서야 하는 마트 계산대, 그리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주변의 시선.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지루한 일상은 이제는 간절히 되돌리고 싶은 평화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모든 기회는 그녀 자신이 엽기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내던져 버렸다. 혜진은 마트 계산대에 서서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행복해 보이는 젊은 부부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카트에는 민준이 또래 아이의 장난감과 유아용품들이 가득했다. 혜진은 손에 묻은 영수증 잉크를 비볐다. 그녀의 삶은 이제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